지난번 뇌출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30년째 신경과에서 뇌혈관 질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 영상에서 레몬, 블루베리, 석류 같은 음식들의 효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뒀으니 참고해 주세요. 뇌출혈에 특화된 음식 예방법을 자세히 다뤘거든요. 함께 보시면 더욱 완벽한 뇌졸중 예방이 가능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통이 심하면 뇌졸중 전조일까봐 걱정하시고, 손발이 저리면 혹시나 싶어 밤잠을 설치시고,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그런 증상들은 진짜 뇌졸중 전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10분마다 한 명씩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뇌출혈의 사망률은 40%에서 50%입니다. 절반이 생명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48시간 안에 재발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싼 보충제가 답이 아닙니다. 매일 몇 시간씩 운동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아요. 건강하다고 믿었던 습관들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30년간 뇌졸중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뇌졸중을 예방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걸요. 복잡한 건강법 말고 딱 두 가지만 꾸준히 하면 됩니다. 하나는 체중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이고, 다른 하나는 최소한의 의학적 행동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두 가지 방법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개할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단돈 2,000원짜리 도구 하나로 뇌졸중 위험을 미리 알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최근 한 달 동안 집에서 혈압을 재보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횟수를 남겨주세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지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뇌졸중에 대한 모든 오해를 바로잡고 정말 효과적인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매일 실천하고 있는 그 방법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째 신경과에서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문의인 저도 뇌졸중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 보는 환자분들이 바로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분들이거든요. 어제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오세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나도 예외가 아니구나. 요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30대, 40대 젊은 분들이 뇌졸중으로 오시는 경우가 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대부분 70대, 80대 어르신들이셨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두통이 심하면 뇌졸중 전조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진짜 뇌졸중 전조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모르시니까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목이 뻣뻣해서 세게 돌렸는데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 말이에요. 아니면 마사지를 받고 나서 이상하게 목이 아프셨던 적은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늘 생각해요. 미리만 알았더라면, 조금만 일찍 대처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뇌졸중은 느껴서 막는 병이 아니에요. 미리 차단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복잡한 건강법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의사인 나도 무서워한다. 그래서 안 생기게 한다고요. 오늘 여러분께도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제가 뇌졸중이 무서우면서도 예방 가능한 병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38살 김모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키는 175cm인데 몸무게가 95kg, 조금 통통한 편이셨죠. 담배도 하루 한 갑 정도 피우셨고요. 어느 금요일 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간 김 씨는 목이 너무 뻣뻣했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목 스트레칭 영상을 따라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목을 좌우로 세게 돌리고 뒤로 꺾고 말이에요. 그런데 토요일 아침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른쪽 팔에 힘이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물컵을 들려고 하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더래요. 하지만 10분 정도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졌어요. 김 씨는 생각했죠. 아, 어제 목 운동을 너무 세게 해서 그런가 보다. 좀 쉬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이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일요일에도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이번에는 말이 좀 어눌해지더래요. 가족들이 왜 말을 그렇게 해? 라고 물어봤는데 본인도 이상했대요. 하지만 이것도 곧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김 씨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말이 완전히 꼬이고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어요. 가족들이 급히 응급실로 데려왔죠. 검사 결과 왼쪽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빠르게 치료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만약 토요일에 병원에 왔다면 아예 막히지 않았을 수도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68살 박모 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당뇨나 고혈압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잴 때마다 혈압이 정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박 씨는 집에서는 혈압을 재본 적이 없으셨어요. 병원에서만 재는 게 전부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집에서 재면 혈압이 높았는데 병원에서만 긴장해서 정상으로 나온 거였어요. 어느 날 오후 박 씨가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커튼을 치는 것처럼 시야가 가려지더래요. 깜짝 놀라서 눈을 비비고 깜빡거렸는데 5분 정도 지나니까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생각했죠. 요즘 TV를 너무 많이 봐서 눈이 피곤한가 보다. 그래서 그날은 일찍 주무셨어요. 이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이틀 후 박 씨가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왼쪽 시야가 완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른쪽 팔다리에도 힘이 없었죠. 가족들이 급히 병원으로 모셔왔는데 오른쪽 뇌혈관이 막힌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둘 다 진짜 뇌졸중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증상들을 그냥 넘어간 거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 이 바로 진짜 뇌졸중 전조입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아니라요. 혹시 가족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아볼까요? 뇌졸중이 생기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예방법도 훨씬 명확해질 거예요.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에요. 둘 다 결과는 비슷해요. 뇌에 피가 안 가거나 피가 새서 뇌세포가 죽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뇌졸중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뇌졸중은 보통 3단계를 거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증상 진행 단계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죠. 혈압이 140 이상이어도 대부분 아무것도 못 느껴요. 혈당이 높아도 마찬가지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동맥경화 진행 단계입니다. 높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을 손상시켜요. 그러면 그 자리에 기름때 같은 게 쌓이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동맥경화예요. 처음에는 혈관벽이 조금 두꺼워지는 정도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이 쌓여요. 마치 수도관의 때가 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증상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급성 발생 단계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름때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거나 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아니면 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제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뇌졸중 전조거든요. 일과성 허혈 발작은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져요. 보통 몇 분에서 1시간 정도 지속되죠. 증상은 뇌졸중과 똑같아요.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에 장애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네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일과성 허혈 발작이 생기면 48시간 안에 진짜 뇌졸중이 올 확률이 급격히 높아져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혈관 박리가 있어요. 이건 혈관의 안쪽 막이 찢어지는 거예요. 주로 목을 세게 돌리거나 꺾을 때 생겨요. 요즘 젊은 분들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죠. 마사지나 카이로프랙틱을 받을 때도 조심해야 해요. 목을 세게 비트는 동작은 경동맥이나 척추동맥을 다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마사지 받고 뇌졸중이 온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바로 느껴야 조심한다는 생각이에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어요.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재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후유증이 남는 거죠. 최선의 치료는 예방이에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막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뇌졸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해결책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복잡한 건강법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에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체중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체중 감량이 아니라 체중 유지예요. 살을 뺄 필요는 없어요. 지금 몸무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늘어나면 혈압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1kg 늘 때마다 혈압이 약 1에서 2 정도 올라가요. 그리고 당뇨 위험도 높아지고 콜레스테롤도 나빠져요. 그럼 어떻게 체중을 유지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저녁 상차림에서 탄수화물 한 숟가락 덜어내기. 밥이나 면 같은 걸 평소보다 조금만 덜 드시는 거예요. 굶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 숟가락만 덜어내시면 돼요. 둘, 하루 5,000보 걷기를 누적으로 채우기. 한 번에 5,000보를 걸으실 필요 없어요. 아침에 2,000보, 점심에 2,000보, 저녁에 1,000보. 이렇게 나눠서 걸으셔도 돼요. 셋, 휴대폰 알림을 설정해서 1시간마다 일어나기.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물 한 모금 마시고
화장실 다녀오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셔도 체중이 늘지 않아요. 그리고 체중이 늘지 않으면 혈압도 안정되고 당뇨 위험도 줄어들어요. 두 번째 해결책은 최소한의 의학적 행동이에요. 이것도 복잡하지 않아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집에서 혈압 재기. 가정용 혈압계 하나 사시는 거예요. 가격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일주일에 이틀 이상 같은 시간에 재시면 돼요. 병원에서만 재지 마시고 집에서 재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긴장해서 혈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집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잰 혈압이 더 정확해요. 둘째, 1년에 한 번 혈액 검사 받기. 당화혈색소하고 LDL 콜레스테롤만 확인하시면 돼요.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거고,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에요. 셋째, 나이에 따른 검사 받기. 40살 이후에는 경동맥 초음파를 한번 받아보세요. 목혈관에 동맥경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살 이후에는 뇌혈관 AMRA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넷째, 금연과 절주.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해요. 흡연은 뇌졸중 위험을 2배로 높여요. 술은 일주일에 한 번 이내, 2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 달만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평생 습관으로 만드셔야 해요. 혹시 가정용 혈압계 어떤 모델 쓰고 계세요? 사용하시면서 느낀 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서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에파스티를 기억하세요. 페이스 얼굴 암팔, 에스피츠 밀 타임 시간이에요. 얼굴이 처지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시간을 다투는 거예요. 증상이 사라져도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게 골든타임이거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알려드릴게요. 막연하게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면 안 돼요. 정확한 방법과 순서가 있어야 계속할 수 있거든요. 먼저 일주일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을 재세요. 그리고 수첩에 적어 두시고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저녁 식사 전에 체중을 확인하세요. 전주 평균과 비교해 보시고요. 일요일은 쉬는 날로 정하셔도 돼요. 대신 일주일 동안의 기록을 정리해 보세요. 혈압이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체중은 어땠는지 점검하는 시간으로 만드시면 좋아요. 매일 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하루 5천 보 걷기인데 이건 꼭 한 번에 할 필요 없어요. 아침에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 올 때 1000보, 점심시간에 식당까지 걸어가면서 2000보, 저녁에 마트 다녀오면서 2000보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취침, 3시간 전부터는 과식하지 마세요. 저녁 9시에 주무신다면 6시 이후에는 많이 드시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야식은 체중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식사할 때 요령도 있어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단백질부터 한 숟가락 드세요. 고기든 생선이든 두부든 계란이든 상관없어요.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둘째, 채소를 2가지 이상 드세요. 색깔이 다른 채소로 드시면 더 좋아요. 초록색 상추와 빨간색 토마토 이런 식으로요. 채소는 혈압을 낮춰주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셋째,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국이나 찌개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국물에 나트륨이 많거든요. 건더기는 다 드시고 국물은 절반 정도만 드시면 돼요. 집에서 간단한 집게표를 만들어 보세요. 공책 한 권에 날짜, 혈압, 체중, 걸음수를 한 줄로 적는 거예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월요일 혈압 130, 체중 65kg, 걸음 6000보 이렇게만 적으시면 돼요. 운동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목을 세게 비트는
동작은 피하세요. 요가나 필라테스 할 때도 목을 뒤로 세게 젖히거나 좌우로 무리하게 돌리지 마세요. 통증이 느껴지는 범위까지 밀고 가지 말고 편안한 범위에서만 하세요. 마사지 받을 때도 조심하세요. 목 마사지는 부드럽게 해달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아프면 바로 멈춰달라고 하세요. 카이로프랙틱은 목 부분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최신 의학 지식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전조 증상의 진짜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해요. 증상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게 전조라고 했잖아요. 이걸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타나면 무조건 응급실에 가셔야 해요. 괜찮아졌으니까 내일 병원 가지 뭐. 이러시면 안 돼요. 48시간이 골든타임이거든요. 이 시간 안에 치료받으면 진짜 뇌졸중을 막을 수 있어요. 증상도 정확히 알아두세요. 갑자기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꼬이거나 시야가 가려지는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이 몇 분에서 1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지면 바로 병원이에요. 혈압 재는 방법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5분 정도 앉아서 쉬신 다음에 재세요.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리고 혈압계 위치는 심장과 같은 높이에 두세요. 커피나 담배는 재기 30분 전부터 피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 재서 평균을 내세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가 많이 나면 한 번 더 재서 가장 가까운 두 값의 평균을 내시면 돼요. 정상 혈압은 120 미만, 80 미만이에요. 130 이상이면 고혈압이고 120에서 129 사이면 고혈압 전 단계예요. 이때부터 관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체중 관리할 때는 매일 재지 마세요. 하루하루 체중은 수분량에 따라 달라져요. 일주일에 3번 정도 같은 시간에 재서 평균을 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급격한 체중 변화가 있으면 주의하세요. 일주일에 1kg 이상 늘거나 줄면 원인을 찾아보셔야 해요. 갑작스런 체중 증가는 심장이나 신장 문제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걷기 운동할 때는 속도보다 꾸준함이 중요해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게 걸으세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해요. 날씨가 나쁠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돼요. TV 보면서 30분 정도 제자리 걸음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뇌졸중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왜 예방이 그렇게 중요한지 정확히 아셔야 하거든요. 먼저 무서운 통계부터 말씀드릴게요. 뇌출혈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40에서 50%예요. 절반이 목숨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뇌경색은 사망률이 10에서 15%로 낮지만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높아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들 중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분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3분의 1은 중등도 장애가 남고 나머지 3분의 1은 심한 장애가 남아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특히 일과성 허혈 발작 후의 재발 위험은 정말 무서워요. 증상이 나타난 후 48시간 안에 진짜 뇌졸중이 올 확률이 10에서 15%예요. 10명 중 한두 명은 이틀 안에 큰 뇌졸중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전조 증상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잠깐 이상했는데 지금은 괜찮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유예요. 뇌세포는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분 단위로 죽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뇌세포가 죽고 그만큼 후유증도 심해져요. 그래서 시간이 뇌다라는 말이 있어요.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아두세요. 만약 가족이 갑자기 쓰러지고 의식이 없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의식이 있다면 절대 아무것도 먹이지 마세요. 물도 안 돼요. 삼키는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서 사례가 들릴 수 있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눕혀두시고 응급차를 기다리세요. 목을 베개로 높게 받치지도 마세요. 뇌압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냥 평평하게 눕혀두시면 돼요. 그리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시고 틀니가 있다면 빼주세요. 병원에 갈 때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정확한 시간을 기억해 두세요.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거든요. 혈전 용해제 같은 약물은 증상 시작 후 3시간에서 4시간 반 안에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약물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바로잡아야 해요. 많은 분들이 약을 먹으면 중독된다거나 자연 치유가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미 뇌졸중이 온 상황에서는 전문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는 게 재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받으셨다면 꼭 드세요. 이런 약들이 재발을 막아주거든요. 임의로 끊거나 줄이시면 안 돼요. 궁금한 게 있으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경고해 드릴 게 있어요. 뇌졸중은 한 번 오면 재발할 확률이 높아요. 5년 안에 다시 올 확률이 30에서 40%예요. 그래서 첫 번째를 막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10분마다 한 명씩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라는 걸.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뇌졸중 환자분들을 봐왔어요. 그분들과 가족들의 눈물도 많이 봤고요. 그때마다 늘 생각했어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일찍 관리했더라면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후회를 하지 마세요.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전문의인 저도 두려워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미리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딱 2가지만 하세요. 체중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과 최소한의 의학적 행동. 이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한 운동이나 특별한 식단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조금씩 바꿔가시면 돼요. 저녁에 밥 한 숟가락 덜어내고 하루 5천 보 걸어보세요. 그리고 집에서 혈압을 재보세요.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혈압계를 눈에 보이는 곳으로 옮겨두세요. 침실 옆 서랍장이나 거실, 테이블 위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야 까먹지 않고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오늘 배운 내용을 알려주세요. 특히 전조 증상에 대해서요. 갑자기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저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 혈압을 잰 다음 수첩에 적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5,000보씩 걸어보겠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할 수 있는 한 가지 약속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매일 저녁 체중을 재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혈압을 재겠습니다. 저는 담배를 끊겠습니다. 뭐든 좋아요. 작은 약속이라도 댓글로 남기시면 실천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뇌졸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요.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